기록용으로 사용하는 종이이기 때문에 밀도를 높게 해서 먹의 번짐 특성을 어느 정도 제어하는 이러한 특성을 하기 위해서 밀도를 높은 그러한 우수한 종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글씨를 써서 비교해 보았더니 일반 한지에 비해 초주지의 번짐 현상이 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람용 의궤의 가치는 조선 왕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완벽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제가 재현한 거는 그게 이제 궁중 잔치를 재현을 한 건데요. 그 음식상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올려놓는지, 또 음식상은 또 꽃으로 장식을 하는데 어떤 꽃들로 어떤 모양으로 장식을 하는지, 악공들하고 춤추는 사람들 옷은 어땠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책만 있으면 아주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궁중연회 관련 의궤를 보면 잔치상에 올랐던 의기의 모양이나 궁중연회에 쓰였던 깃발의 문양, 악공들의 의상까지도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시의 음악은 물론 춤과 의상, 음식까지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다. 어람용 의궤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기록문화 유산인 것이다. 이것은 보물 제11호로 지정이 된 조선시대 강화유수부 강화동종입니다. 이 동종은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탈취해 가기 위해서 갑곶나루까지 운반해 가다가 조선군이 추격을 해오자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도주했다는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의궤뿐만이 아니라 은궤 19상자, 갑옷, 지도, 옥책에 이르기까지 값어치 있어 보이는 물건은 모두 챙겨서 강화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것은 의궤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유물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약탈당한 300권의 의궤 중 한 권은 지금 영국에 가 있다. 영국 대영도서관에 소장 중인 책 중에서도 19세기 아시아 서적 중 최고로 꼽힌다는 한 권의 의궤. 조선 왕실의 연회를 기록한 기사진 표리진찬 의궤다. 1809년 순조가 대왕 대비이자 자신의 생모인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베풀었던 대규모 궁중잔치를 기록한 의궤다. 손잡이인 고리며 국화무늬 정, 비단 표지까지 장정도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이 의궤는 지난 1992년 이태진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행방이 확인됐다. 금한 서관이었는데 그걸 이 불빛에 보고서 그냥 온몸에 그 소름이 돋을 듯한 그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이 너무 자세하면서도 너무나 자세하고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나 하는 그런 그 놀라움 속에 또 의궤가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감격, 이런 것이 이제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외규장각 형지안을 보면 병인 양요 당시에 기사진 표리진찬 의궤가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군이 약탈한 이 책이 어떻게 영국까지 건너가게 됐을까? 대영 도서관에 남아있는 구입 영수증에는 1894년 10월 24일 파리의 한 치즈 상회로부터 10파운드에 구입했다고 적혀 있었다. 지금 시점에 보면은 작물이 팔려가는 이런 그 꼴이죠. 비블리오테크 나시날레의 그 둔 책을 덩어리 책 중에 누군가가 하나를 빼내가지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죠. 돌아오지 못한 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파리에 있는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군사박물관 안에 있는 생루이 교회.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생루이 교회 양쪽 벽면에는 깃발들이 장식돼 있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군이 세계 각국에서 노획한 60여 개의 외국 군기들이다. 그 중에는 한자로 쓰인 깃발도 있다. 친병 제5대 우영. 병인 양요 당시에 조선의 지방 군제를 알아보기 위해 19세기 말에 편찬된 읍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강화도 부근의 군 편제 중에서 우영이 있었다. 당시 강화에는 서울 서부 지역을 방어하는 진무영이라는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진무영에 있던 중영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로 4개 외영을 더 설치했다. 그중 우영은 지금의 인천 지역을 방어하던 군사 편제에 해당한다. 이 프랑스와 조선이 역사 속에서 만난 경험이 사실상 병인양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그 진무영 외영의 말단 부대의 깃발을 노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병인 양요 당시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의 군기. 아직까지 병인 양요 당시에 프랑스군이 어떤 유물을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파리 7대학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진명 박사. 그는 10년 넘게 약탈 유물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던 중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의궤 외에 다른 유물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거 외에도 그 아주 아름다운 동아시아 지도가 한 점이 있고, 그거는 아주 보물급으로 아름다운 지도예요. 아주 정밀하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도도면부에 소장 중인 지도는 실물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열람을 요청하면 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 왕반천하여지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외교 장각에서 온 조선본 동아시아 지도예요. 중국에서 제작된 지도를 참고해서 조선의 왕실에서 다시 제작한 것으로 지방의 군현과 지형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1595년 당시의 그 지리 지식으로서는 그보다 더 정확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가 없을 거예요. 천하여 지도는 크기 면에서도 당대 최고를 자랑한다. 지도를 실물 크기로 출력해 보았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2m에 달하는 초대형 정밀지도. 비단에 그려졌고 특히 한반도는 5가지 색으로 그려져 있어 예술적인 가치도 뛰어나다. 전문가인 한영우 교수도 실물 크기의 지도를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앞으로 이 지도의 활용 가치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한국 지도사의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사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도는 우리가 되돌려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여기 이제 그런데 천하여 지도는 중국 고대 지도책에 실려 중국 지도로 소개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어떤 사서가 이 지도를 지도 창고에서 발견해가지고 학회에다가 여러 번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발표할 때 중국 지도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지도의 행방조차 모르고 있는 사이 조선 왕실에서 그린 국복